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이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고요.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룬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직무대행을 해갖고, 누구를 갖다 같이 임명을 급하게 해갖고 걔한테 직무대행을 또 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진숙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우리는 진숙이 관련해갖고, 이걸 털고 가다가 또 늘리면 되죠, 청문회. 아무튼 최소는 얘도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이 되면 정지가 되니까 그렇죠. 탄핵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사임을 해서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탄핵해야죠. 또 탄핵이죠. 그렇죠. 무조건 탄핵이죠.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유시민 이사장을 보낸다. 그러면 탄핵하기가 부담스럽지만 어디서 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상한 낙하산 떨거지를 또 떨어뜨릴 거거든. 자, 민주당은 잘하고 있는데 국힘 때문에 다 욕하고 있잖아요. 하셨는데 그거는 레거시 미디어의 프레임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늘 그 프레임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계속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울 거예요. 정치 혐오 생긴다. 온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한다. 민주당이 더 싫다. 뭐 이딴 식의 그럼요. 기사를 계속 내보낼 거예요. 지금 이진숙 관련해서도 이진숙에 대한 맹공, 너무 심하다, 인격 모독을 한다. 이거는 저쪽 프레임이야. 늘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 프레임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지난 총선 때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고성으로 후보자를 위협했느니 어쩌느니 그래가면서 마치 자연인 불쌍한 이진숙이를 정치 논리로 해갖고 막 몰아붙이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원래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고 하면 방송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진숙이 갖고 있는 어떤 방송 운영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고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라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거일 수 있지만 이미 이 인간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무슨 짓을 할지가 과거의 행적으로도 그렇고 미래에 뻔히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빵 얘기, 와인 얘기, 호텔 얘기, 법카 얘기만 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싫어한다, 소모적이다, 엉뚱한 트집을 잡는다 라고 하고 있지만 걔네들이 그렇게 언론에 그렇게 써도 실제로 중계를 보면 이준식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 푼도, 만 원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몰라, 한 1억은 썼나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아니, 증거도 안 내놓고 난 그런 적 없어요. 난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거를 내놓으세요. 증거 낼 수 없고요. 어차피 이진숙 청문회가 끝나면 됩니다. 대통령이 꽂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꽂혀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모르고 꽂힌 거하고 국민들이 이미 저 민낯을 봤는데 저 인간이 자기의 어떤 태생의 뿌리인 MBC를 민영화시키고 박살을 내기 위해서 뭔가 악의적인 짓거리를 하는 걸 본다고 치면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진짜 50평생을 넘게 살았지만 제일 꼴배기 싫은 3명 중에 1명이 바뀌었어 지금. 잠깐만, 원래는 멤버가 어떻게 됐는데요? 꼴배기 싫은 3명의 멤버가? 아니 한김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요새는 얘가 탑이야. 탑 오브 탑이야. 탑 오브 탑이야. 이제 내 평생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도 진숙이 같은 인간은 다시 내가 못 볼 것 같아요. 그냥 얘는 어떤 직이나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싫어 진짜로.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제는 진짜 약간 이게 그 알러지가 생길 거야. 이진숙 알러지가 생길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빵순이 조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귀엽게 불러주지 마, 빵순이. 얼굴이 빵빵해서 빵순이. 네. 그래서 우리 빵순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 내용들이 사실 이제 법카 의혹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빵으로 모든 게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돈을 많이 쓰는데 특히 많이 쓴 데가 주로 호텔비, 빵값, 와인값, 고급 음식점,
골프 이런 데예요. 정말 아니야. 비하 발언하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여기서 쓰는 것들은 직원들하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장이 직원 데리고 골프 칠 때 벗겨갖고 가서 치는 사장 보셨어요? 직원하고 골프 자체는 안 치지. 직원이랑 호텔 가는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이랑 와인바 가는 사장이 어디 있어요? 대전에 근무하면서 직원을 서울로 데리고 와서 밥사 먹이는 회식 시키는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 입장에서 정말 최악의 상사네요. 정말 최악인데. 야, 우리 저녁이나 먹을까? 네, 어디로 갈까요? 서울. 우리 집 근처, 강남. 우리 집 근처, 우리 집 500m 근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 업무상의 이유로 접대를 위해서 썼대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걸 해갖고 영업을 뛰기 위해서 썼답니다. 그래서 대전 MBC가 영업이익률 2위를 한 게 다 자기 덕이래요. 알아봤어. 대전 MBC 관련해가지고 광고 받은 수주한 실적이 없대요. 뭐 이진숙이가 광고를 외부에서 따오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얘는 일주일에 3일을 출장한답시고 접대한답시고 나가가지고 이 돈을 법카를 막 쓰고 다닌 거예요, 서울에서. 근데 그 중에 유독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빵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다는 거지. 저 진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빵순이잖아요. 정말 진짜 저야말로 빵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맘모스에 대해서 조예가 깊을 정도로 그래서 그 맘모스 대란을 일으킨 사람이 저 아닙니까? 예. 근데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 빵집 두 군데서 97만 원을 어떻게 긁어요? 사실상 50만 원씩 긁은 거예요. 빵집 두 군데. 그렇지, 나눠가지고. 중요한 건 마지막 날이야.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와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사표를 냈는데 마지막까지 관용차를 타고 왔대요. 돌아가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퇴임을 하면서 카드를 들고 온 거야. 네. 왜 반납을 안 하고? 그래서 왜 들고 왔냐 그랬더니 그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폐기된다고. 폐기된다고. 아니 그냥 돌려주면 직원이 그거 폐기하고 이런 절차를 할 필요도 없는데 네. 나 마지막 날까지 내 임기 마지막 날 이 카드를 써야 되니까 나중에 돌려주든지 폐기하든지 맘대로 해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다가 아쉬웠던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빵집 두 군데를 들려갖고 50만 원 40 몇만 원씩 해갖고 거의 100만 원어치 빵을 두 군데에서 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샀어요? 혼자서 다 먹어요. 그랬더니 직원들한테 나눠주려고 샀대. 아니 내가 오늘 퇴임을 했는데 빵을 100만 원어치를 사갖고 직원들을 나눠주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빵을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들고 갔습니까? 무슨 빵을 샀습니까? 누구한테 나눠줬습니까?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 직원들 나눠주려고 빵을 샀다는 거예요. 단팥빵으로 계산하니까 280개더만요. 어떻게 관련 들고 갔어?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좀 보실까요? 진짜 짜증나는. 네. 정말 말하는 태도가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빵 받을 대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샀는지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 못하세요? 그 빵들은 다 업무로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네. 빵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구입하려면 저희가 예약을 하고 가야 되나요? 자, 이거 내용까지는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자기가 빵을 50만 원어치씩 양쪽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전화를 걸어본 거죠. 50만 원어치 빵을 사려고 하는데 네. 가면 바로 살 수 있냐? 저녁 때 오시면 물건이 빠져서 없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셔야 살 수 있어. 자기는 미리 말없어. 그 빵 예약하고 샀냐고. 아니래, 당일날 가서 샀다. 당일날 가서 지가 가서 샀다 그랬거든. 지가 들고 갔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빵을 안 사고 그걸 거기다가 선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걸로 물어보니까 그러시면 선결제로 해갖고 저희가 포인트로 적립해드립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멀쩡한 자연인 한 사람이 빵을 280개를 한꺼번에 사갖고 퇴직하고 났는데 그 빵을 업무용으로 썼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란 말이야. 근데 끝까지 증거가 나와도 그와 관련된 게 나와도 끝까지 잡았대요. 이 빵을 받았다는 직원도 없지 않아요? 없지. 그래서 왜 직원이 없습니까? 근데 그때 파업 기간이어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280개를 누구한테 나눠줬는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야.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나눠줬다는 거야. 대전 MBC 전 직원을 다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의 빵을 사갔지만 그 빵을 받아 먹었다는 사람의 증언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파업해서 없다는 거야. 그럼 그 빵 어떻게 했냐고. 그냥 그 빵은 그 후로 오랫동안 포인트로 한 1년 동안 진숙이 입속으로 조금씩 흘러서 너가 들어간 거야. 얘는 포인트 충전한 거야. 양쪽에 50만 원씩. 그러니까 선결제 개념으로. 그럼 왜 한쪽은 50이고 한쪽은 47이냐? 한쪽에 50 충전하고 23,000원어치를 실물을 갖고 간 거지. 너무 명확하잖아. 명확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50만 원짜리 빵을 어떻게 딱 50만 원에 끊어서 사? 영수증으로. 양쪽에 포인트 50씩 긁어서 적립해놓고 왜? 100까지 긁으면 쪽팔리니까. 그리고 자기는 빵 취향이 뚜렷하니까. 뜨레주도 이런 거 말고 나는 늘 나폴레옹 제곱 먹어. 나폴레옹이 좀 비싸긴 한데 맛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백화점 지하에 가면 제일 잘 팔리는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아무튼 나는 나폴레옹만 먹어 이러면서 나폴레옹 빵을 가서 50을 결제를 하고 그중에 일부는 물건으로 받아갖고 온 거예요. 세호 혹시 법카로 바로 일본가에서 빵 100만 원어치씩 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분은 하루 비움에서 수백만 원어치씩 삽니다. 죄송하네요. 빵이 아니라 이분은 하루 비움입니다. 하루 비용을 800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네. 아이고. 예.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일단 이런 게 들키고 나니까 이 뻔뻔한 여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희화화 해갖고 모욕을 주려고 그러는데. 희화화했다고. 아니 그냥 당신은 생긴 게 희화야. 열심히 시술을 하셨지만 이미 생긴 게 희화고요. 명예훼손이라고 또 고소당해요. 괜찮아 이런 쓰레기한테 고소당하는 거는 이제 아유, 더 하라 그래 더 하라 그래. 아주 난 지겨워 평생 죽겠어요. 쫓아다니면서 쓰레기라고 욕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런 답변 태도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저쪽에 있는 지가 뭐 보수의 심장 대구가 어쩌고 뭐 국회의원 하겠다는 등 시장을 하겠다는 뭐 이런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경북대 출신으로 기자도 아니고 방송기자 얼굴 보고 뽑는 방송기자 면접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외모 비하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서 그래요. MBC에서 그 당시에 특히나 아나운서나 기자들 뽑을 때 어느 사실, 정도 그러니까 TV는 속성상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공채로 해갖고 뽑으면 진짜 서울대나 언론 고시라 그러잖아. 특히나 방송 기자들이나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 이런 그 현장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늘 진짜 낙타가 바늘 지나가는 거 더 힘들어요. 경쟁률도 수십 대 1이지만 그 안에서 면접을 거치고 카메라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야 이게 걸러져서 들어간단 말이야.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오죽하면 중학교 선생님이 이게 준법 정신 없다고. 중학교 생활기록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타 학생의 모범이 되나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요망됨. 자신의 나태와 무관심으로 여러 번 지도를 했으나 새로운 정신으로 수업에 임하지 못하였음. 계속적인 지도 요망됨.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 사실 이때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이거 기록에 남는 거라서 이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생 사춘기 애한테 이렇게 심하게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면서 너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그건 한동훈이잖아요. 저는 일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한동훈이라니까 저것들은 다 똑같아. 같은 학원에서 어떻게 하나 봐.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빵만이 아닌 거야.
또 터졌어. 이번엔 와인이에요, 와인이. 와인. 응? 그 와인이 지방에다가 와인을 깔아놓고 와인 냉장고를 넣어놓고 그 안에 고가의 와인들, 똑같은 와인들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예요. 그 안에서 먹었으니까 까는 것도 있고 그냥 새 와인도 있고 한 거야. 근데 나는 진짜 이 꼴보기 싫은 게 단 한 푼도 1원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쓴 적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증거는 안 내놓고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러고 뻔뻔하게 이러고 있는 쌍판되게 너무 짜증이 나요. 근데 본인은 와인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지. 기가 막혔으니까. 지금 막 제보가 실시간으로 막 들어온대잖아. 난리대잖아. 이 영상을 보고. 그 동영상 제보에면 화장실에 지 개인 와인 냉장고를 갖다 놓고 와인을 넣어놓고 그 옆에도 와인 박스들,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잖아요. 거기에 저게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뭐 대통령 직무실에 큰 침대하고 김치 냉장고는 왜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 직무실에 비아그라는 왜 사는데? 똑같은 거지. 공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애야. 그래서 저기에서 깐 와인이 있으니까 저 잡수셨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손님을 만나러 갔을 때 와인을 코티지를 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와인을 들고 가서 잠깐만 내고 현장에서 따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가갖고 자기가 그거에 가서 손님을 그 와인으로 접대를 하고 오면 돈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래. 와, 진짜 하나도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그 직원이 마지막에 제보에 그렇게까지 붙였어요. 퇴임할 때 싹 들고 갔대요. 잠깐만요. 아니 법카로 샀을 거고 공무 수행에 필요해서 산 하루 건데 한꺼번에 몇백만 원어치씩 샀어요, 와인을. 이 말이 돼요? 왜 들고 가? 그래서 여러분 DVD실까봐 영상 안 뜰게요. 네. 그렇게 해갖고 와인을 퍼 마시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뜯지도 않았던 와인까지 하나를 안 남기고 싹쓸이해서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 근태를 찾아보니까 3년 근무한 동안에 공식적인 서울 출장은 100번이고요. 그중에 2년을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월화수를 다니면서 매일 6시 반, 8시 반 수업이 교차로 있는 수업을 월화수를 다 나갔어. 그러니까 뭐 근태가 불량해서 안 나갔으면 낙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출석 안 하면 대학원도 저긴 안 줘요. 시험을 못 보면 그거는 뭐 어떻게 커버가 되지만 자, 출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분이 서강대 언론대학원을 나왔잖아요. 잘하실 거 아니야. 서강대 그렇게 막 줘? 서강대는 서강고등학교라고 불리거든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예를 들어 3학점짜리면은 7번 결석하면 자동 F예요. 근데 제가 또 여러분 서강대 언론대학원은 야간에 진행되는 특수대학원에 속해 있어요. 근데 제가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은 게 특수대학원이에요. 저도 공공정책대학원이에요. 야간이에요. 좋다. 우리 인재가 하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시 반에 첫 수업이고 두 타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6시 반부터 수업이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고 1시간 반에서 한 1시간 40분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시간 그래서 토탈 한 3시간 정도가 이제 내가 하루에 들을 수 있는 그 강의인데 그걸 위해서는 저 같은 서울에 있는 저도 일찍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걸려있는 시간이 6시 반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직장에 대학원 이야기를 수업이 있는 날을 양해를 구하고 오거나 굉장히 힘들게 와요. 같은 서울 내에 있는 애들도. 왜냐하면 퇴근 시간 딱 겹치기 때문에 본인 차 끌고 오는 애들은 수업에 더 늦어요. 그래서 보통 6시 반 수업을 애들이 안 잡고 8시 반 수업을 많이 잡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얘기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6시 반 수업을 들어가려면 특히나 대전에서 오려면은 그 러시아워를 뚫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대전에서 몇 시에
퇴근을 했다는 그냥 얘기가. 점심 먹고 나온 거야, 그냥.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수업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대학원, 그런 특수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수업을 열심히 들은 증거가 있어요. 이 수업을 듣는 날에는 법과 사용이 뜸합니다. 그리고 월화수수목을 듣고 난 목금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법카를 와인바, 뭐 가라오케, 단란한 주점, 유흥하는 주점으로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수업을 열심히 듣긴 들은 모양. 그러니까 수업은 안 빠진 거지. 회사 근태는 엉망일지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은 대학원 간다고 쓰고 이틀은 서울 가갖고 광고주 만난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랑 도대체 뭐 방문진 광고주를 만났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방문진 광고진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네로 불러갖고 접대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 그 대학원 수업 때문에 사실 대학원이 원래 이제 저도 5학기인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5학기 만에 마치는 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수업을 못 들어가니까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근데 이진숙이 지금 2년 만에 어쨌든 다 그냥 그 딱 정해진 학기를 다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시간을 조지고 심지어 일요일 날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도 그게 사장의 임무라는 거예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접대를 하기 위해서 자긴 그걸 했다는 거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맨날 술 처마시는 게, 이거, 9시 출근 안 해도 내가 있는 곳이고 집무실이야. 이 대통령이 막 그 집무실에만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이런 거하고 뭐가 달라. 그렇게 따지면은, 직장인들도 저 집에서 업무 메일 볼 거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업체하고 전화할 거 다 해요. 그럼 저도 집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도 재택하다가 다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이유가 뭔데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근태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뭐 이런 거는 뭐 개인적인 법카 유용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얘가 얼마나 악랄하게 경영을 해왔는가라는 부분 안에서의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댓글 부대를 고용해서 동원한 겁니다. 그놈의 댓글 부대는. 네. 이게 뭐냐면 MBC 파업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MBC가 파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댓글 부대하고 고용을 해요. 그래서 MBC 노조를 공격하는 글을 써주는 조건으로 해갖고 영역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나중에 그 영역 계약서를 갖다 들이미니까 그렇게 변명을 해요. 오랫동안 파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MBC의 어떤 저기가 떨어져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파업이 끝나고 나서 이 작업을 친 게 아니라 파업이 한창 중일 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댓글 부대를 계약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공정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통위의 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끝까지 자기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야. 10,000원도 허투루 쓴 적이 없고 아니 그러면 뭐 아침 새벽 5시 6시에 그러면 거래처 사람을 자기 집 앞으로 불러갖고 빵을 사 먹고 커피를 사 마시나? 거래처 사람을 마트에서 만나가지고 마트에서 물건 사주면서 접대를 했어? 자기 집 주변에서 쓴 법카가 수백만 원에 달하고 그 결제 횟수가 어마어마한 데다가 그게 막 주중을 거치지도 않는 데다가 심지어는 여기서 쓴 지 10분 만에 저기서 쓰는 홍길동 같은 이런 법카 사용이 이상한 흔적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모든 게 다 공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MBC 노조나 MBC 본사에서 감찰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견책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MBC 눈뜬 장님이야?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빡이 도는 거예요. 만일에 인정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차라리 그냥 누가 아예 미친년 하나 올라왔네, 또 뭐 별 희한한 후보 왔다가 떨어지는구나 하고 낙마시킬 수 있는 거야. 김행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겠지. 근데 얘는 이 빌런의 저질의 급이 달라. 아, 그러면 너무 악마 같아요, 진짜. 아,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끝까지 버틴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과방에서 그럼 하루 더 합시다. 하루 더 해서 얼마나 더 나올 수 있는지 털어봅시다. 라고 요청을 했고, 근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으니까. 서류를 내놓으면 지가 죽는 줄 아는 자료를 내놓겠냐고. 아니, 자료도 안 내놓고 그런 적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서 제출된 자료는 이준석이 스스로 내놓은 자료 하나도 없어요. 이준석 깜짝 놀랐을 거야. 김현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준석 관련해서 자료 보내주세요라고 공개 모집을 했잖아. 그래서 MBC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이준석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준 자료가 모아갖고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나는 진짜 저쪽 애들의 이 악랄함과 뻔뻔함과 이런 거에 너무 치가 떨려요, 정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털리면 이게 결국은 윤석열이 망신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러면 윤석열이가 내려보내든 지가 그만두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식적이면은 부끄러움이라도 알아야죠. 또는 말이라도 송구스럽습니다. 너무나 세상당당해. 세상당당하다고. 아, 정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청문회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가게 되면 만신창이인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오를 겁니다. 중요한 건 본인은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어요.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끝까지 버티면 그 속눈썹 붙여가지고. 동그랑 또 무리하게 속눈썹을 말아 붙이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눈이 점점 더 동그래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또 미용이라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붙였을 때 이렇게 길게 붙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접착제가 오므라든단 말이야. 이게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만화처럼 점점 동그래지기 시작하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황에서는요, 눈이 씹혀갖고 눈을 감으려고 해도 잘 감아지지도 않거든요. 거기다 마스카라를 떡칠을 해놔가지고, 그거를 더 떡칠을 해놔가지고, 이건 뭐 무슨, 백설공주 마녀 캐릭터도 아니고, 그런 캐릭터를 해갖고 자기가 어떻게 비치는 줄을 모르면서, 요건 그래 아직 덜 동그래진 거야. 요거는 아침 시간인 거고요. 네. 이제 저녁 시간으로 저게 몰려갖고 눈이 동그래진다니까.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면 기억 안 난다, 모른다, 아니다. 대답하지 않겠다. 이지랄을 하는 거 여당 의원들하고 할 때 보세요. 특히 이준석이랑 얘기할 때 보세요. 만면에 제가요, 네, 이 의원님 어떻게 존경하고 준석이가 오직하면 그걸 꺼냈어요. 나 당대표 나갈 때 당신 가세연 나가가지고 나 그 화교라 그럴 때 그 방송 출연했습니다. 그걸 물어봐요. 저는요 후배가 나와라서 나온 거고요. 제가 의원님한테 조금 더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냥 자기 편이라 그러면 표정 자체가 다른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국진당 애들만 믿고 준석이 같은 애들만 믿고 얘들이 날 잘 카바쳐 주겠지. 그동안 하나만한 청문회처럼 시간만 때우고 헛소리 하다가 끝나면 그냥 끝나겠지 하겠지만 지금 22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이걸로 인해 갖고 이틀 동안 청문회에서 네가 떠벌린 얘기 본인의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마인드 심정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걸 본 국민들은 너라는 사람 그리고 그동안 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너라는 사람을 통한 애들이 해왔던 짓거리 그리고 너를 그 자리에 꽂은 윤석열이나 그 끈앞풀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저질인지를 여실히 보고 있다고. 그러면 제지를 하든지 자르든지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나? 안 하고 그러라 그래. 계속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난리를 쳐도 루는 임명하겠지. 하겠죠. 그럼 우리는 탄핵을 해야지. 그리고 탄핵을 하기 위해서 또 불러서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불러다 놓고 질문하고 하고 조지겠죠. 하고 그 절차를 해야 되니까. 뭐 탄핵 당하기 싫으면은 또 지가 사퇴를 하겠지. 그리고 우리 같이 원한 미친 방송에서 계속 해갖고 2,000명, 3,000명만 보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비리들이 막 어마어마해요. 지금 청문회 시간이 모자라갖고 못 물어보고 있는 것도 있어. 남의 자료 빼가지고 기사 가로채고 사진 가로채갖고 한 거 그와 관련해서 항의하니까 법조팀 통해갖고 역으로 고발하고 한 거 앞으로도 제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청문회 끝나면 우리가 그 시리즈를 할 거예요. 받아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재판으로 지금 이 사람하고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까발려지는 게 뭐 저희도 사실 이번에 처음 한 사실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데 너무 우리가 진짜 충격적인 거야. 진짜 은퇴한 자연인 아줌마한테 몹쓸 말을 한 건 아닐까 싶어서 하마터면 양심에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가질 뻔했어. 나 진짜 솔직히 약간 현타 왔거든요. 그래,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욕은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저 개인적으로 약간 우울했거든요. 근데 내가 양반이었네. 난 너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다. 인생 정말 추잡스럽게 못되게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살았더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도 10,000원도 자기가 쓴 적이 없다고 야. 하는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김혜경 그 여사한테는 이재명 대표 부인한테는 죄질이 나쁘다고. 어이가 없어서 죄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 판사 새끼들 진짜 아주 죄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진짜. 벌금 300만 원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때렸다고 구형을 검사가 했다고. 구형을 했죠. 결론은 다음 달 13일 날 납니다. 그때 내 판사가 판사 지켜볼 거야. 씨. 확정을 하는데 판사가 이거를 받아준다 그러면 이건 판사가 미친 거예요. 우리 재판에서는 이진숙 측 주장만 다 받았더라 판사가. 네, 검찰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해당 식사 자리는 피고인의 필요에 의한 모임이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유력 거물 정치인의 배우자와 식사하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으므로 피고인이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해 이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고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답니다. 자, 여기에서 팩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당 출신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출신도 있고 무소속도 있었고 전혀 연관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 6명을 초대를 했다는데 초대한 적 없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도 자기 식사비만 계산을 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식사비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비서가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한 거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김혜경 씨는 워낙 이런 일을 오래 겪어왔기 때문에 애초부터 식사 자리를 안 가거나 하더라도 식사를 안 하고 나오거나 그런 자리를 피했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같이 있게 돼서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의 지지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거나 뭐 거기에 대한 선거에 대한 멘트를 했다 한 명도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상상입니다. 아니 최소한의 그런 증거를 갖고 오거나 그런 증인을 해준 사람이 진술서를 갖고 오거나 녹취록을 갖고 오거나 뭐 어떤 상황 증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배 씨에 의하면. 배모 씨도 진술을 바꿨는데 옛날에 했던 진술을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300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너무 진숙이하고 지금 등가로 비교가 돼버리잖아. 자, 검사가 김혜경 여사한테 300을 구형을 했으면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구형해야 돼요? 1억이 넘으니까 최소한 벌금으로 따지면 한 30억은 해야 30억. 그래서 이거는 지들 스스로를 말하자면 충성 경쟁 내지는 모지된 것들끼리 이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하다가 이게 충돌돼서 역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기회에 진숙이가 이거를 사퇴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 끝까지 어떤 빌런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꼴통 극우 내지는 꼴통 정치
뭐 이쪽에 꼴통 정치 언론에 빠져 있는 기레기 정치인, 기레기 기자가 보여줄 수 있는 인간성의 바닥을 한번 제대로 보여줘라. 앞으로 남아있는 한 번의 청문회도 기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 자리에 밀어넣었던 윤석열은 더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더 나락을 갈 거기 때문에요.